방금 소개받은 송원무입니다. 이제 구로이타 가슴에 대해서는 앞에도 두세 번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어느 프로젝트에서 구로이타 가슴에 대해서 논문을 쓴 계기가 있어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 되도록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보통 한 세 가지인데요. 구로이타는 사람의 그 삶이랄지, 그 다음에 구로이타가 갖고 있었던 식민사학의 조선사 편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른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구로이타 경우는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이면 권력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 다들 부정되었고 그런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적어도 제가 배웠던 학교에서의 그 연결고리에서는 구로이타, 그 다음에 이제 사카모토 타로, 그 다음에 이제 정상광정이라고 말하는 이노우에 미츠사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야마 하루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들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 20여 년을 하나의 학문 세대로 보면은 100여 년을 아직도 지속적인 살아있는 의미로서의 학문적 권력이다 하는 이야기로 구로이타의 위상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메이지 초기에 메이지 천황이 역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자기 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수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 큰 그런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일본 율령국가라고 말해지는 9세기 중엽에 중단되었던 3대 실록 이후의 것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본의 근대는 고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고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천황 스스로 이야기한 것은 고대 율령국가의 정사 편찬 사업의 계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육국사라고 말해지는 일본 서기부터 일본 3대 실록까지는 이러이러한 대개 8세기부터 9세기 중엽까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10세기 초에 해당합니다만은 이런 정사 사업의 이후 사업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메이지 초기에는요. 이번 이 부분은 아까도 현명철 선생님 발표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좀 첨가하고 싶은 것은 84페이지에 보면은 그 지금 이 슬라이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에 86년도부터 90년, 1886년부터 1890년대까지의 그러한 것들은 그걸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반적인 연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적어도 막말 일본의 수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막말의 한학자들을 중용한 거다. 그리고 그이들에게 주로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청나라 고증학의 그런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아까도 여러 가지 실적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러한 시기에 실증적 방법론을 수용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수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이죠. 동경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제국대학의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여러 번 언급됐던 사람들입니다. 시계노랄지 구매랄지 호신호, 이제 1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이제 키워냈던 사람들이 이제 구로이타 가스미, 제가 이제 언급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차 2월달 1차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던 아이단지로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라고 말해지는 사람이 최근에 작고한 사토시니치, 이런 계통을 잡고 있더라. 이렇게 그 사료학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로이타의 일생에 관한 연보입니다. 초창기 연보는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한반도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기, 1915년부터 1943년, 46년까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908년에서 1910년까지의 유럽 유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을까? 식민지 조선에서의 활동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 이제 제2회 위원회 할 때 유럽 미국 출장을 이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유학인데요. 이때도 그에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을 통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일본에서 양성됐던 40살 이전까지 탄탄한 학문적 방법론에다가 견문을 넓히면서, 그 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제 제국주의 쟁탈전이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선진국이었던 그런 지역을 방문하면서 어떤 식으로 식민지들을 재단하는가, 그리고 정리하는가,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기동량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경험이 결국에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의 자기의 역량의 실천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하기 조금 앞서서 일본 이제 근대, 저는 이제 고대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아주 독보적인 사건이 나왔고, 그 사건 이후에 근대 일본이 탄생되었고 많은 변동이 있었다, 이런 것은 뭐 다 아시는 바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시대부터 갑자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는가, 인식이 바뀔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생각이, 저는 다른 활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 이래의 근세 사학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17세기, 빠르게는 17세기 중엽에 밑도본의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나중에 결국에 명추신의 수사 사업에 활용되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로이타를 전반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로이타라는 사람은 이제 메이지 7년에 나가사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경에 있던 제국대학을 졸업한 이래 고문서랄지 고전적의 출판 보급에 진력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로이타 사료학 집성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근대 역사학 중의 아카데미즘 실증사의 역사가 패배의 유산이다, 이런 표현은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짧게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그런 거로서 아까 이야기하신 많은 선생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구매의 필화 사건이랄지 남북 정윤론이랄지 그 쯔다의 엇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부분에 관의 억압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일본 사학사의 여러 가지 면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다, 주 7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
고로이 때의 일본 고문사학의 정립이라는 성과와는 별도로 40대 이후의 중진 학자로서의 활동은 한반도에 경사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은 그 연표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 활동은 결과적으로 한국 근대 역사학의 성격을 굴절시키고 말았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여기에 중심적인 이야기로 옮겨지겠습니다만은 구로이타와 식민사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독은 지조국을 둔다든가 조선사 편찬을 위한 준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추원에다가 편찬권을 두어서 조선 반도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년이 지난 1922년에는 조선사 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그런 개량되고 보충해서 25년 6월이 되면 조선사 편찬 사업을 담당할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조선사 편수회는 26년 5월에 종가문서를 구입한 달지 37년에는 아까도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35권에 관한 방대한 조선사 사료집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로이타는 이 각각의 사업의 과정에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조선사 우선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편찬위원회 여기 부분에서도 거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여러 아까 많은 그 당시 메이지 시대에 이래의 학자들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구로이타는 드러나지 않는 조금 화려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만선사랄지 일선동절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관심이 가는 많은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으면서 항상 그 요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장기가 사료의 정리 그리고 사료를 어떤 식으로 제대로 보급시키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뛰어난 또 다른 일본에서는 이제 실정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것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그러한 그 장기가 조선사 사료를 이제 고르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필요한 부분만큼을 가져다 쓰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구로이타를 놓치고서는 조선사 편수, 조선사 편찬 편수 이러한 사업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사료집을 눈앞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군신화 아까도 금방 최미아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당군조선의 이야기를 삭제하려고 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유로 들었던 것은 너무나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공명정대한 역사의식을 위한 조치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로이타가 과연 공명정대란 건 어디까지 그 잣대를 들이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에 대한 인식은 다른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선동조랄지 다율성이랄지 사대주의랄지 대가족주의가 만연한 조선은 이상한 것들을 답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에 대한 병탄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것은 꼭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좀 당연한 것이다. 결국에 당군조선의 문제는 누가 했는지 가장 적시해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구로이타의 의도대로 관철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구로이타의 이제 자의적인 조선사 재단입니다. 조선사 편수의 사업 이전에 약 3년간 조선사 편찬위원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편찬위원회가 기획했던 청사진하고는 당시 이제 조선에서 나오는 사료들의 발굴이랄지 정리가 분명히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는 좀 더 학술적인 권위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관청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사 편수회가 25년 6월에 발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해 9월에 1회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는 이제 고문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데 일단 구로이다의 수완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구로이다 가슴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아까 3단계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일본에서의 탄탄한 방법론의 구축, 그다음에 두 번의 유학 경험에서의 다양한 제국주의 당시 선진국들의 사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선에서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 3단계를 거치면서 구로이다는 이제 하나를 하게 되는데 구로이다 여러 가지 생각과 의도는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도 하나로 여러 가지들이 나타납니다. 역사 민속 박물관을 만든다 할지, 그 다음에 고적 발굴 조사 기관을 만든다 할지, 그러한 것들이 조금 형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나라에 있는 나라문화재연구소랄지, 그리고 사쿠라에 있는 역사민속박물관의 성립으로 전후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구로이다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밀하기도 하지만 스케일이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아까 다른 여러 학자들과 입장이 좀 달랐다, 그런 것들을 내비칠 수가 있습니다. 27년에 이 위원회가 갑자기 개최했는데 그 사정은 구로이다가 해외 출장 가니까 빨리 가야 된다든가, 그러면서 그의 유상이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8년 7월에 예를 들같이 구로이다가 참석해서 좀 시간을 줄이자 이렇게 서두르는 발언들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개 먹혀 들어가는 거죠. 29년 12월에 3회위원회가 열립니다만은 이것도 구로이다가 조선에 온 틈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게,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틈에 이어서 열리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편을 순조롭게 시작한다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료의 정리 작업의 핵심 부분에 구로이다는 자기 역량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30년의 제4회위원회, 여기서도 이제 1편에는 뭐 사적 원문을 수록하고 2편은 본문 인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기 천암선의 이야기, 그다음 이만희 지류의 그 응대하는 내용은 아까 여러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도 살펴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31년에는 5회위원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인쇄하는 장소를 두고 어디가 좋겠다 설왕설래가 있는데 서울이 좋겠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구로이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의해서 작동한다. 다음에 7월에는 6회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쪽에 이제 세 측을 인쇄했다 할지, 그래서 이제 조선 사료 총각, 조선 사료 사진집을 보충할 것을 또 제안합니다. 33년에는 7회위원회, 35년까지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고 시간을 못을 박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 7월에 8회위원회, 35층으로 전체 건수를 정하고 이 사람이 36년 1년 연기하듯 이런 부분에 대부분 그 스케줄 변경이랄지 스케줄의 지정, 스케줄의 앞당김 이러한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당군 조선과 규자 조선은 신하다, 사상이다, 신앙적으로 발전한 편년사, 즉 공명정대한 실증주의의 그런 입장에서의 방법론으로서는 편년사인데 편년에 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료의 보강이 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35년 7월에는 9회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조선사 마지막 어떻게 할 거냐, 거부경쟁을 할 거냐, 한일병합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구로이다는 한일병합을 조선사의 끝으로, 그리고 한일병합을 신조선사 편찬의 시작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전반적인 그 시작과 처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된다. 그다음에 36 9월에 이제 하지만은 이제 폐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물로서 조선사가 완수되고 편수열과 법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사의 전반적인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신라 통일 이전, 신라 통일, 고려, 조선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 6단계로 나누어서 설정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 구분은 조선사의 시작은 부정하고 끝은 일본 역사로 편입시키는 그러한 자기의 그 스케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결론입니다. 1922년 만들어진 조선사 편찬위원회는 그 전의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보다 훨씬 방대한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사리하고 권위자인 구로이따는 의식적으로 조선민족의 시조시장인 당군조사의 이야기를 삭제하려고 했다. 그가 삭제 이유로 들은 이유는 공명정대한 역사인식이고 편년사의 인용이었다. 편년사의 활용이었다. 단 그런데 구로이따에 대한 판단은 고사기와 일본석이나 일본 신하들에 대해서는 추오도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그 당시 이걸 작성할 때 감정이입이 돼서 좀 비분광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추오도라는 말은 논문에서 쓰기는 어렵죠. 빼야 되겠습니다. 단 자국사를 보는 시각과 식민지를 보는 시각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판단은 조선사료 편찬에 자의적인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조금 머리를 식혀서 그 다음에 훗날에 쓴 결론 부분입니다. 실증주의 사학의 토양에는 일본어 역사 자료가 한문이다 보니 한문의 소양이 있는 한학 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청말의 고중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또다시 제국대학의 사학과 설립 시에 독일의 객관주의 사학의 영향이 더해졌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의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그림이 그 당시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국대학 관학아카데미즘의 2세대 선두주자인 구로이따게는 고문서학의 완성으로 이러한 방법론이 체계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실천으로서의 조선에서 집대성이 바로 조선사 편찬이었다. 구로이따의 마음속에는 근대 일본, 조선의 동화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서로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니었는가, 일질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의 복잡다기한 생각들이 분쇄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구로이따의 생각은 결국 일본의 아까도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스사노 신화, 조선의 당군 신화는 다른 것이어야 하며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요컨대 일본의 근대 관학 아카데미 표방하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선사를 대하는 근본적인 모순 위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즉 일본 안의 문제를 다룰 때는 너무나 아주 정확하고도 명확한데 그것이 조선사를 가운데 끼워 넣는 순간 굴절되고 변질되는 그러한 모순 위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결국 그 모순은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다 불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